강의를 할 이름은 아시죠? 잠깐만요. 요즘 한자 공부 안 해서 읽기 힘들죠. 떨칠진짜 불꽃 섭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불꽃을 떨치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개합니다. 첫 시간에. 근데 불꽃을 떨치기보다는 우리 것을 공부하고 우리 것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1년 뒤에 좋은 국어 성적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분석 해보셨나요? 선생님 해주면 되죠? 네. 자, 1차 그리고 2차 예시 문제와 그 다음에 국가직과 지방직 문제 요게 여러분들의 출제 경향의 기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1차와 2차는 합쳐서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각각의 흐름으로 보면 되는데 작년 1년 수업을 하고 여러 가지 느낀 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경향 분석 이걸 생각하면서 뭐를 강조해서 뭐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의사소통의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말하기와 듣기의 음성 언어와 쓰기와 읽기의 문자 언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화법이라고 해서 묻게 되고 실제로는 면접에서 다루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만 다루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원리 그리고 회의, 토의, 토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 원리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중간쯤에 일부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쓰기 영역 문제도 두 문제, 많으면 3개 요런 정도가 납니다. 이 쭉 분석해 보면 그렇게. 그런데 요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첫 번째 개요 설정 문제.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틀을 잡는 문제. 두 번째 고쳐 쓰는 문제. 그런데 고쳐 쓰는 문제가 따로 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될 문서가 뭐죠? 공문서 작성이잖아요. 그래서 공문서 고쳐 쓰기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 영역에 고쳐 쓰기 부분. 그렇죠? 네. 그러면 많은 부분이 어디서 난다고 보면 돼요. 읽기 영역이죠. 그래서 독서다 또는 독해다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전에 많이 나오던 뭐가 빠져 있어요? 문학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터 준비하시던 분들은 문학이 빠진 거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문학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나 또는 기존의 선배들 조언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경향이 바뀐 거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학지문 작품보다는 문학작품을 해설하고 평가해 놓는 걸 뭐 하는 거? 읽고 분석하는 거. 예, 이 부분이 한 지문 정도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한 문제 묻거나 또는 요거랑 어휘 또는 요거랑 다른 거랑 결부시켜서 표현 방식. 그래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는 거. 그래서 독서 문학은 문학작품 감상보다는 그것을 설명해 놓은 설명문들을 정확히 읽고 분석하는 거니까 역시 넓은 의미의 독서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 책 1권에 문법, 화법, 작문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표지도 안 봤죠. 오늘 사서 목차도 아직 안 봤죠. 네. 그래서 문법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옛날에는 참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 부분도 암기 지식을 묻는 어문 규정에 대한 것들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가 늘었냐면 여러분들 책에 이쪽이냐 각 파트 뒤에 기출문제 넣어놨어요. 그러면 문법 제일 뒤에 그러니까 책을 펴시면 105쪽 105쪽에 최근 기출문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렇죠? 공부하는데 처음이라 기준이 잘 안 잡히면 요거 먼저 풀어보셔도 돼요. 단 요건 해설이 없어요. 그렇게 거기 보면 존경 표현 나왔고 합성어 나왔고 넘겨보시면 의문 문법 통사론 랑과 빠룰 이야기 나왔고 그쵸? 네. 10번까지 쭉 보시면 그냥 쭉 넘겨보세요. 그렇게 그렇죠? 어떤 느낌? 막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문법 현상과 원리 부분을 뭐하고 설명하고 그걸 예시로 적용하는 문제가 항상 한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두 번째는 그 언어학이라고도 하고 국어학이라고도 하는데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서로 토론한다든가 논쟁한다든가 또는 설명한다든가 이 부분 아까 랑과 빠룰도 결국은 그 언어 행위와 언어 원리에 관계된 이야기거든요. 음악의 악보랑 연주에 비교하듯이 그 비교해 놓은 것인데 그 부분은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얘기 또 언어의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거.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가장 기본 원리가 나왔다면 앞으로는 국어 순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는 언어와 사회, 문체와 사회 등 영역을 좀 넓힐 겁니다. 왜? 난 지문 몇 개 맨날 같은 거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독서가 좀 늘어날 것이고 범위가 넓어질 거고 요게 조금 이제 몇 번 시험 봐서 지문이 한 개가 나오면 그러면은 요 현상과 원리를 설명한 부분을 둘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문법 부분은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존의 암기식보다는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지방직 문제에서 사실 요때 가면서 갈수록 조금씩 뭐예요?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죠? 모든 시험이 바뀌면서 쉬워요. 그런데 수험생들이 거기에 뭐해요? 적응해요. 적응해서 평균 점수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난이도를 높인다 하는데 난이도 높인다 하면서 조정이 실패하는 수가 있고 그래서 확 어렵고 또는 낮춘다면서 조금씩 확 쉽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어려워지는.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아직 자세히 못 봤지만 자막 뉴스에서 봤는데 2027년부터 구급도 25문항으로 는다면서 못 들었죠? 아직 확인 안 됐는데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7급처럼. 어쨌든 그 전에 여러분들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때 가면 더 어려워질 거니까. 그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냐? 인문, 사회, 역사, 철학. 특히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역사지문, 사회지문, 그리고 과학지문, 철학, 윤리지문 이런 부분들이 항상 나옵니다. 공무원 윤리 때문에 그렇고 법 적용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골고루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뭘 강화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바뀌는 경향하고 연결해가지고 새로 들어간 것이 바로 뭐예요? 논리 또는 논리 추론 문제가 2문항 내지 3문항 항상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 그냥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한 학생들은 이 시험을 처음 접할 때 어느 부분에서 어려워요? 이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그쵸? 처음 접하는 유형이니까. 그렇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래서 요거 1차 시험에서 예비 시험 문제를 내면서 그냥 냈겠어요? 테스트 해봤죠. 신입 공무원들한테. 그 공무원 연수 교육하면서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디서 많이 틀려요? 여기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때 평균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공단기나 이런 데서도 테스트 해봤을 때 여기서 많이 틀려갖고 평균이 내려갔었어요. 근데 2차에 유사한 문제를 또 보니까 평균이 확 올라갑니다. 그쵸? 네. 이거 적응한 사람들은 올라가고 공무원들은 안 올라갔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한 자료 가지고 여기 시험 문제를 내보니 이 문제가 굉장히 뭐 했던 거예요? 쉬웠던 거예요. 한 문제 틀려도 2문제 틀리면 안 되죠? 네, 그런 정도로 쉬웠던 거예요. 그렇게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조금 기존 유형과는 조금 다른 형태? 아니 다른 형태는 아니지만은 생각하게 하는 걸 냈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 좀 어려웠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6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뭐가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죠.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다 풀어야 되는데 국어에서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다른 과목 풀 시간이 또한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출제 경향을 비추어서 봤을 때 앞으로의 학습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빨리 읽고 그리고 정확히 읽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읽으면서도 정확히 읽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이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하다가 만약에 책을 새로 접하면 어떤가요? 공부를 몇 달 또는 한 2, 3주 이렇게 쉬다가 새로 공부하려고 카페에 가서 책 잡고 쫙 앉았을 때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네. 또한 어떻게 돼요? 한 30분만 있으면 금방 졸려오죠.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계속해서 작년에 해보신 분들이 하니까 날 갈수록 뭐예요? 그 습관에 익숙해져서 집중력이 좋아지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패턴이 시험 보는 패턴처럼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는 뭐예요? 매스미디어를 바탕으로 자극적인 거, 그리고 금방금방 흡수되는 쉽게 판단되는 것 정보만 보고 살았잖아요. 평상시 일상이 그렇잖아요. 뉴스를 보더라도 그냥 제목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재미없고 따분한 설명문, 논설문을, 그것도 철학 얘기를, 역사 얘기를 뭐하게 꼼꼼하게 읽어본 적이 많지 않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독서가 약하거든. 또 중고등학교도 그런 거 그렇게 안 가르쳤고요. 물론 수능을 위해서 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자 언어로 된 그림도 별로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는 다분한 글들을 10분, 20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훈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2권에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작년 교재를 조금씩 변형시켜서 또는 추가해가지고, 이것은 8월 달에 요거랑 요 논리 추론하고, 이 부분을 2권에서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1권에서는 뭐를 다루느냐, 왜 이걸 먼저 다루느냐,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 보면서 판단해보고 문제도 풀면서 양으로 승부해야 되고 배경 지식도 길러야 되고 이런 측면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독서량을 늘려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들을, 이 지문들과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빨리 풀어야 되는데 시간을 어디서 줄일 수 있을까? 모든 수험생들이 고민하고 선생님들도 고민한다. 그래야만 그걸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이 설명문, 논설문의 여러 분야의 지문들 뭐가 난다는 보장이, 아는 지문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모르는 지문이 나올 걸 풀어 읽어야만 일선에서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정보를 빨리 다루어야 되니까요.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나마 우리가 양으로 어느 정도 학습을 해두면 이거 봤던 건데 금방 알 수 있는 거. 이번 지방직 문제에서 그 논란인데 그거예요. 그 품사 통용이 뭔지 아시죠? 같은 단어가 2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거. 그거랑 동음, 이의어. 근데 묻는 건 동음, 이의어 문제였어요. 그렇죠? 보시면 아는데 동음, 이의어를 묻는 것은 어때요? 같은 음인데 뜻이 전혀 다른 거죠. 바꾸면 뜻이 전혀 다른 단어인데 우연히 음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개념을 알고 있다면 빨리 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많이 오답률이 나온 것은 동음, 이의어 개념만 알고 풀자 보면 판단이 금방 안 썼어요. 근데 문법 지식을 알고 품사 통용을 안다 보면 이게 품사가 같다 다르다만 착착 풀어나갔으면 의외로 더 빠른 시간에 풀 수 있었어요. 그런 쪽의 내용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서 그런 것까지도 해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이 양으로 훈련, 초점을 맞춘 훈련을 한 사람만이 실수를 줄이고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의의 초점 또 여러분들 공부의 방향은 그런 방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우지 말고 빨리 읽고 빨리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더 빨리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을 시간을 할애해서 개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개념을 잡고 가셔야 좀 더 빨리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 익숙해지면 어때요? 몇 개의 규칙과 또 설명문으로 논설문으로 된 글의 문장을 논리 기축으로 환원해서 풀 수만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규칙 그리고 많은 예들을 가지고 빨리 풀 수 있게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 원리와 개념들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많이 풀 수 있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첫 달은 문법과 그 다음에 화법과 이 작문 부분의 가장 기본 개념 그리고 원리를 설명하고, 두 번째 달에는 요거 원리를 설명하고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강화하게 되는 이런 코스가 두 달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두 달 과정의 기본 과정을 다 들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달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이 부분의 양을 많이 늘리는 훈련 과정을 따로 단과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수능에서도 독서, 옛날에 언어 영역, 지금 국어죠. 국어 독서 부분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했어요? 매일 세 지문씩 풀었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매일 세 지문씩 풀 수 있게, 그래서 일주일에 15개 지문. 그쵸? 네. 요거 풀고 연습하도록 해설까지 다 달아서 그렇게.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논리 추론을 한 유형 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법을 한 유형 세 문제. 이렇게. 네 번째는 문학이나 이런 지문을 쓰기 부분을 한 유형에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100페이지 이렇게 학습하게 이렇게 책을 만들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냥 실전 위주로 막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좀 더 때씨를 다지는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세트 공부하고 또 한 세트 공부하고,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공부하도록 한 달에 책 한 권,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분량, 이 정도 분량으로 해서 매달 한 권씩 떼어나가게.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후로 수업하면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돼요? 기본 개념을 익히고 실전 연습을 세세하게 해둔다면 기왕에 하는 거 1년 안에 승부 봐야죠. 그죠? 또 이 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집중적으로 해서 성적을 올렸으면 좋겠고요. 자, 그럴 때 뭐가 문제냐면 이런 개념들을 익히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가 필요하죠? 많은 양의 책이나 독서를 읽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읽을 수는 없잖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나 또는 거기 관련된 걸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봐요. 켜요. 괜찮아요. 진동이나 무음 해놓고 핸드폰 가만 켜놓고 국어 수업 들어올 때 핸드폰 갖고 들어오세요. 저 멀리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공부에 방해되니까 버려놓고 왔듯이. 네. 켜시면 그 핸드폰 안에 국어 사전에 대한 어플이 깔려 있나요?
깔려 있으신 분. 내가 깔으래 깔았죠. 언제 깔았어요? 앞에 계신 분은? 공부하면서? 필요해서? 뭐 깔았어요? 국어대사전. 그렇죠. 예, 그거 깔으셔야 돼요. 데이터 있으시면 지금 깔아도 돼요. 작년에도 1년 내내 강조했어요. 활용했고요. 표준 국어대사전이에요. 국립국어연구원. 자, 영어사전은 그렇게 찾았으면서, 그죠? 국어사전을. 그런데 우리가 영어사전 보는 법 거의 다 알죠.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고 뜻도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국어사전 보는 법 다 몰라요. 배운 적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옆에 끼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 독서 지문을 내면서, 그래서 아까 언급 안 했는데, 이제 이 독서 책의 일마당에서 할 건데, 어휘 문제 많이 나와요. 두세 문제 나와요. 어휘 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는 사실은 우리 국어 대사전에 12만 몇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전을 보고 문제 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수백 수천 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고 걷다 옮겨놓고 이 문맥이 같은 거 다 골라라 쭉 판단해가지고 고를 수 있죠. 심지어는 사전적인 의미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옛날보다 좋아진 거 뭐였어요? 한자 문제 안 나오잖아요. 한자 하기 싫은데, 그죠? 한자 어휘 안 나, 한자 쓰는 문제, 뭐 한자 모양 그 다른 거 구별하는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아까 12만 몇천 단어 단어 중에 52.1%가 한자어예요. 앞으로는 줄겠죠. 그리고 외래어가 많아지겠죠. 영어나 뭐 이런 들어온 말, 그렇죠? 신조어나. 그런데 그러다 보니 특히 공문서 쪽에는 한자를 활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자에 의해서 뜻이 구별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고 그랬을 때, 또는 생각하다 했을 때 이걸 사고하다, 사색하다, 뭐 사유하다 이런 식으로 한자에 의해서 뜻이 세분화되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말로 세세한 의미를 표현할 수 없을 때 뜻글자인 한자어를 활용하니까 우리 언어가 대단히 훌륭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읽고 쓰기는 쉬운데, 글자는 쉬운데 실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국어예요. 처음에는 쉬워도. 그렇죠? 우리도 맞춤법 다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휘 공부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을 찾으시는데 꼭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사유 한번 찾아봐요. 표준 국어대전 어플에서 사유 한번 찾아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봐요. 그거는 또 넉사자를 쓴 거잖아요. 그건 철학 불교적인 거예요. 그 필요 없어요. 또 생각사자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의미라도 생각사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사유했을 때 아까 그게 사유 여기 위참자 1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생각사자 들어가 있는
읽어봐요. 그 말이 더 어려운가요? 그쵸. 그냥 2번 읽어봐요. 응. 등장문에 함께 보신 멜판이 오른쪽에 그것도 그 녹사자고요. 또 3번. 사방에 멜판이 이건 그것도 녹사자고요. 그 다음 더. 사유에 하나 중생이 이승에서 목숨을 끊어주는 채널에 더. 그 밑에 거요.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하고 또는 그런 소유 이건 사사로울 사자고요. 그죠? 사사로이 소유, 사유지. 또. 일에 그 사유지 할 때 사유가 몇 번이에요? 5번. 또. 더 내려가 봐요. 회사의 이것도 그건 회사 사자고요. 그렇죠? 회사 소유지. 그다음 예방을 주로 생각하는 이거죠. 몇 번이에요? 8번. 몇 번까지 있어요? 11번 11번까지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진짜로. 그죠? 근데 그냥 나는 찾아보다 한 단어 찍어본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럴 때 요 표시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요 표시가 뭐죠? 아까 동금 이의어 묻는 기출문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 표시가 동금 이의어 표시. 사전에 이거는 동금 이의어다, 이거는 뭐 다의어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절대 안 써 있어요. 아니, 다 분류되어 있고 써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는 법을 모르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 사전 찾으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쭉 보시고 이들 중에 11번이 요 문맥에 기억하고 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그렇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1, 2, 3,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 아니 그 11번 한번 다시 열어봐요. 11번. 열면 뜻 있죠? 뜻 읽어봐요. 불에 태운 상태로 시체를 화장하는 11번이? 11번 아까 그 위에 거는 죄를 용서하는 생각사자. 누가 찾아봐요. 몇 번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랬고 그러면은 거기 아무거나 몇 번이든 한 번을 열어보고 예문 한번 봐요. 한자라 좀 그렇겠구나. 얘가 있어요? 예문이고 혹시 더보기는 없어요? 그 옆에. 자, 주먹 그냥 설명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찾아보시고 쭉 연결한 다음에 여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독서 책이나 이런 데 문제 1, 2, 3, 4, 5번 어휘 문제 있으면 요거 적용해 보시고 요게 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찾으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예문이 있을 거예요. 예문까지 꼭 확인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모르고 있으면 한 번만 이렇게 문장을 메모해 보시는. 그래서 요 뜻은 요런 의미로 쓰이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해보자. 다시 보다 한번 찾아봐요. 이건 다 알겠지. 그쵸? 보다 찾아봐요. 아니, 꺼내놓고 쓰라니까. 집어넣지 마. 자, 보다를 찾으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나요? 3번 보다 3번까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보다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옆에? 동사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라고 써 있고 뭐라고 써요? 바로 옆에. 자, 보다 1 쓰고 보다
2 보다 3이 있잖아요. 아까 이거 뭐랬죠? 동은 이의요. 그쵸? 예. 자, 뜻이 같다, 다르다? 뜻이 다르다. 그런데 우연히 뭐만 같다? 음만 같다. 고로 같은 단어일까, 다른 단어일까요? 전혀 다른 단어죠. 그쵸? 그래서 뭐가 달라? 표제어가 다른 거. 그쵸? 꺼내올 걸. 자, 보다 2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응? 어떤 수준을 기하여 아, 그럼 보다 2는 부사로 돼 있어요? 네. 아, A 보다 뭐 B 이런 식이겠네. 그죠? 응. 보다 3은요? 조사로 돼 있어요. 조사. 그러면 너보다 돈이 더 좋다. 뭐 이렇게 그죠? 응. 자, 요렇게 되면 요 경우는 보다가 체언 뒤에 붙는 조사로 쓰였다는 뜻이고요. 요렇게 보면 요것은 보다가 비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문 있으면 보다 높게 보다 빠르게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높다와 빠르다를 상대적으로 더 꾸며주는 형태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될 텐데 그러고 보면 여기 보다 1에 보면 동사로 쓰일 때 여기 이렇게 놓고 1번 있고 뭐 2번 있고 쫙 있을 텐데 보다 1 엄청 많죠. 그렇죠? 예. 지금 막 헷갈렸어요. 그치? 예. 뭘 안 봐서 그러냐면 요 어플을 볼 줄 몰라서 그런데 요거 보다 1이든 2든 하나 켜놓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원문 보기 있어요. 있어요? 눌러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쪼르륵 책처럼 다 나오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사전 찾으면 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따로따로 나와요. 그리고 속담도 따로 항목으로 돼 있어서 건너가야 보여요. 근데 원문 보기 하면 사전처럼 쪼르륵 다 보여요. 그리고 속담도 보다로 시작한 속담은 제일 끝에 다 있어요. 관용적 표현. 사전에 다 있는 거예요, 속담도. 고사성어도 다 있는 거예요. 사전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하나 더 설명을. 자, 이럴 때 요거 아예 알고 가세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요건 동음이어 표제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표제어 속에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이거 기호는 좀 다르겠지만 4번 이렇게 해서 보다나 19개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 많죠. 네. 그렇게. 그런데 요거는 아마 하나만 뜻이 있을 거예요. 보다 3을 가면. 그렇죠. 하나 있죠. 따로 1, 2번 나눠져 있지 않죠. 예. 네. 그렇게. 요거 무슨 뜻일까요? 요렇게 하나만 있는 건 뜻이 하나 단위어라는 얘기예요. 애초에 뜻이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다의어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그런데 보다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동음이의어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경우는 다의어가 돼요. 다의어는 첫 번째 의미가 중심적 의미입니다. 나머지를 주변적 의미라 합니다. 이 말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문법 관련 지문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장 기본 지식은 필요해요. 아무리 독서 위주라고 어떤 강사는 떠들지만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러므로
애초에는 이 단어도 처음에는 중심적 이름이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돼 쓰인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고 꼭 뭐를 봐라? 원문 보기를 봐라. 두 번째 뭐를 봐라? 예문을 확인해서 내가 처음 보는 단어면 그 문맥적으로 이렇게 쓰이는구나 외우지 말고 확인하면서 독서량을 늘려라. 아셨죠? 네. 그런데 여기 예문이 한두 개 나온 다음에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보기라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예문이 추가로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알려진 소설이나 여러 가지 글들 있잖아요. 글들에 나와 있는, 특히 소설 작품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국어학자들, 문학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작업해서 사전에 올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쓰였다라고 하면 그 예문도 소설 예문까지 들어있어요, 사전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수험서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이 스스로 찾아서 학습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기본 원리. 그래서 첫 번째 강조점, 뭐를 확인해라? 사전을 깔고 사전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보면 사전 활용하기 문제도 있거든요. 이제 그때 풀 때 추가 설명을 할 것이고, 그때 가서 추가로 무슨 얘기? 그쵸? 여기에 어떤 활용형이 나오는데, 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여러분들 배웠죠? 이게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다 외웠나요? 다 모르잖아요. 그죠? 어디 있을까요? 사전에 있습니다. 그 활용형도 여기 옆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 더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전을 활용해서 어휘양을 늘려야만 독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꼭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 인터넷 기사를 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제목만 보고 그냥 쓱 넘어가지 말고 관심 있다 그러면 그 기사를 꼼꼼하게 봐두시면 좋은데, 일반 기사 보지 마시고요. 칼럼 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쓴 거. 그죠? 그러면 그 타이틀에 어떤 교수 또는 뭐 어떤 그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 그 일반 기자들이 쓴 거 보지 마시고. 그렇죠? 기자들이 쓴 것들은 너무 간단하게 빨리 쓴 거라 논리적인 것이나 많은 결함이 있어요.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수들이나 또는 전문위원들이 칼럼으로 쓴 건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검토해서 내는 글이니까 읽어서 나쁠 거 없거든요. 거기서 주장하는 사상이나 주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글들을 참고로 많이 읽어주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뉴스 보려고 쑥 지나가는 건 지나가더라도 기왕에 하나를 보더라도 한 편을 보더라도 꼼꼼하게 보라는 얘기. 그렇죠? 예, 그런 평상시 습관도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도 사전 활용하시고, 그렇죠? 예, 그게 또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제공해주는 책들을 통해서 예문들을 공부하시면 된다. 됐죠? 그다음 뒤에 쓰기하고 화법은 아마 문제가 많지 않아서 그냥 문제에다 그냥 넣어놨어요, 내가. 그리고 쓰기도 제일 뒤에 기출문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공부 방향을 잡고 하시면 되는데, 샘플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에 나와 있는 예만 가지고 하시면 전혀 관련 다른 예들이 시험에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첫 시간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잠도 덜 깬 것 같으니까 잠깐 5분만 쉬고, 그리고서는 이 책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화장실 갔다 오시죠.